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투자플러스의 임동석입니다. 2월 22일 수요일 순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이 모습이 좋았습니다. 4포인트가 올랐네요. 코스피는 2028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역시 1.14포인트를 오르면서 544.20으로 작을 마치는 강세를 보여주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한 1800, 1900선에서 이제 2000선까지 쭉 올라갔을 때 그런 배팅을 하신 분들이 제 주변에도 계시더라고요. 이제 뭐 이 정도에서 이제 조정받고 한 1800선 다시 또 내려오지 않겠는가 해서 뭐 종합 주가 지수가 내려가면 오히려 돈을 버는 구조로 돼 있는 그런 상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배팅을 하신 분들이 요즘 들어서 상당히 좀 곤혹해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근데 또 시장 상황이 이래저래 시장에 풀리는 뭐 돈의 양이라든가 이런저런 대외적으로 또 대내적으로 들려오는 소식과 또 실적들 그런 거 보면은 아직까지도 좀 올라가는 쪽으로의 힘이 에너지가 좀 더 많지 않은가 싶어가지고 일반 투자자들로서는 상당히 좀 반가운 그런 상황이 좀 더 지속되지 않겠는가.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럴 때일수록 자칫 뭐 작은 수익에 만족을 해가지고 쉽게 좀 던졌다가 내려오면 또 잡지 뭐 이런 얕은 수보다는 한번 끈기 있게 좀 내가 갖고 있는 게 정말 좋은 것이라면은 한번 버텨보는 뚝심도 한번 이번 기회에 키워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저희 센투자플러스 여러분께서 뚝심을 기르는데 확신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 확신을 갖는데 힘을 드리도록 철저한 분석과 예측 전망을 드리겠습니다. 자, 02-3153-2613번으로 전화 그리고 013-3366-0110으로 문자 상담을 주시면은 저희가 그에 대해서 답을 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0144번님께서 문자를 너무 자주 보내서 미안하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참여해 주셔도 되고요. 대신 똑같은 문자 여러 번 보내는 거는 안 하셔도 되니까 그것만 피해 주시면 됩니다. 자, 증권사 종목 리포트 정리로 시작을 합니다.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들을 종목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네, 첫 번째로 삼성증권에서 발간한 풍산입니다. 동이 밀고 방산이 이끈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풍산의 4분기 영업실적은 매출액 7,4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10억 원으로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했습니다. 동가격 하락에 따른 메탈 로스는 180억 원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수요 분야에 따라 신동 부분 출하량이 전분기 대비 9% 감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방산 부문 영업 마진은 15% 수준을 달성하는 등 큰 폭으로 개선되었습니다. 풍산의 실적 발표에서 2012년 단독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3.3%, 18.9% 성장할 것으로 밝혔는데 이는 보수적인 가이던스라고 판단이 됩니다. 보수적인 가이던스라고 판단되는 첫 번째 이유는 판대 출하량이 바닥을 찍고 회복세에 있습니다. 4분기 판대 출하량은 약 14% 감소를 했는데 이는 동가격 하락에 따라 주요 수요 산업에서 동 재고를 크게 줄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수요 산업에서의 재고 선침해로 1분기 월 평균 신동 출하량은 작년 12월 대비 14% 증가할 전망입니다. 또한 글로벌 경기 회복과 남미 등 신규 시장 진출로 전체 매출 약 12%를 차지하는 소전 부문에서도 성장이 예상되는데 2012년 출하량은 전년 대비 15% 증가할 전망입니다. 두 번째 이유로 2012년 방산 부분 영업이익 기여도가 48%까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2년 방산 부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약 150억 원 증가한 850억 원가량이 예상됩니다. 이는 야포 누적 판매 증가에 따른 중대 구경탄 출하 증가와 전시 탕약 비축량을 확대 교체하는 수요가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약 1.2 빌리언 달러에 달하는 미국 스포츠탄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 등으로 매출과 이익률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2012년 방산 부문의 전체 영업이익 기여도는 48%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동사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판대 출하량 회복과 전략 제품 출하 비중 증가에 따른 신동 부분 영업 실적 개선과 방산 부문 생산 능력 증설과 수출 비중 증가로 외형 성장이 기대됨을 이제 투자 포인트로 잡았는데 다만 리스크는 동가격 하락 시 재고 평가 손실과 미국 경기 회복 부진 시 자회사 PMX 영업 실적 악화와 추가 증가 가능성 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지만 동 가격과 미국 경기 회복에 주목해서 매수 포인트를 잡아가자라는 의견을 제시를 하였고요. 목표 주가는 42,000원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동양증권에서 발간한 LG U+의 레포트입니다. 부담 없이 잡을 시점이라는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최근 1개월간 LG U+의 주가 조정이 통신업종 내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습니다. 동양증권에서 판단하는 주가 조정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KT의 LTE 서비스 실시로 인한 LTE 시장에서의 동사의 상대적 우위 제거 가능성이
발생을 했고요. 두 번째로 4분기 실적 부진 우려가 나오면서 마케팅 비용에 대한 우려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배당 축소가 나오면서 실적 부진으로 배당은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이 같은 세 가지 요건이 외국인 투자의 집중 매도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양증권에서는 위와 같은 시장의 우려가 대부분 기우에 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첫 번째로 LTE 가입 성과가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동사의 LTE 가입자 수는 100만 명을 돌파를 하였고요. 2월 18일 기준 102만 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전체 가입자 대비 11% 수준이며 스마트폰 가입자 비중의 45%에 달합니다. 2월 들어서도 일기준 약 1만 명 수준의 가입자 순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장의 우려와 달리 경쟁사인 KT의 LTE 서비스 개시에도 불구하고 동사의 LTE 가입자 증가 추세 변화가 없습니다. 동사의 2012년 LTE 누적 가입자 목표는 400만 명입니다. 월 기준 30만 명 수준의 가입자 순증이 지속되고 있고 이를 가능케 할 LTE 단말기 출시가 연속되고 있어 목표 달성은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사업 쪽이 LG전자의 옵티머스 LTE와 삼성전자의 갤럭시 S2 LTE를 통해 선전했다면 그 바통을 갤럭시 노트가 이어받고 있습니다. 시장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좋은 단말기 공급이 지속되면서 가입자 증가 추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 알프 변화에 대한 기대가 유효하다라고 했습니다. 질적 변화에 대한 기대 역시 유효합니다. LG유플러스는 2012년에도 통신 3사 중 유일하게 연중 질적 변화를 보여줄 전망입니다. 고가 요금제인 52,000원 이상의 가입자 비중은 2011년 1월 44%에서 12월에는 62%로 상승했습니다. 특히 의미 있는 부분은 52,000원 요금제 이상 가입자 중에서도 62,000원 이상의 초고가 요금제 가입자 비중이 더욱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62,000원 이상 가입자 비중은 2011년 1월 14%에서 12월에는 25%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62,000원 이상 요금제 가입자 비중이 빠르게 상승하는 시점은 2011년 10월 이후입니다. 이는 LG유플러스의 LTE 서비스 개시 시점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가 앞으로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국내 통신사 중 유일하게 동사의 4분기 알프는 전분기 대비 상승을 하였습니다. 상승세는 1분기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가 매수 차익에 대한 상각이 종료되는 2013년 기준 PER은 7배, PBR은 0.7배 수준으로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2012년 한국통신업종 내에서 유일하게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제시를 하면서 목표 주가는 8,500원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증권에서 발간한 아나페스에 관련한 레포트입니다.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1분기도 기대된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ASP 상승으로 전년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시연을 하였습니다. 2011년 4분기 아나페스는 매출액 289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54억 원을 달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현대증권의 기존 추정치를 대폭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삼성전자 LCD 패널의 출하량 호조 및 120Hz 이상의 하이엔드 제품군의 매출 비중 확대에 따른 ASP 상승이 주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수익성 개선세 지속으로 올해 1분기 역시 호실적이 기대가 됩니다. 4분기 견조한 실적의 주요 원인인 ASP의 회복세는 올해 1분기에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올해 삼성전자는 전년 대비 20%가량 증가한 4,500만 대의 LCD TV를 판매할 계획이며 이 중 절반 이상은 스마트 TV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TV는 주파수가 주로 120Hz 이상으로 동사의 하이엔드 T콘이 채용되고 있으며 올해 들어 아직 고객사로부터 판가 인하가 감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동사의 2012년 1분기 ASP와 수익성은 당사의 기존 추정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입니다. 올해 LCD 패널 시장이 점진적인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현재 삼성 디스플레이의 견조한 시장 지배력은 올해도 무난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영업 환경은 우호적으로 조성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전년 4분기 프로덕트 믹스 개선에 따른 ASP가 전년 대비 대폭 증가했으며 이러한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아나페스의 올해 예상 실적을 매출액 1,225억 원, 영업이익 207억 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였습니다. 고객사 내 MS의 점진적 확대 및 신규 고객사 확보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어 동사의 실적은 견조한 성장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적 전망은 다소 보수적으로 추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같은 근거를 들어 목표 주가 18,000원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풍산과 LG U 플러스 등 세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종목 선정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해안증권의 김동공 대리의 도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센투자 플러스 또 여러분께서 많은 질문들을 주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하나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고요. 자, 먼저 오늘 여러분께 답을 드릴 두 분의 전문가는 센플러스의 최병곤 전문위원, 양순모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그럼 먼저 전화 연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전화 감사합니다. 네, 자 예. 궁금하신 종목이 어떤 걸까요? KSCB요. KSCB 가격과 비중은요? 1,400원에 45% 정도 됩니다. 네. 자, 그럼 궁금하신 점은 어떤 건가요? 앞으로 목표가 얼마나 갈까, 그렇지 않으면은, 언제쯤 매도 시점인가를 그냥 물어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아, 일단은 매도 시점. 지금 일단은 한 10% 조금 못 미치긴 합니다만 그래도 적잖은 수익이 지금 나 있는 상태네요. 예. 예. 자, 그러면 뭐 나름대로 잡고 계신 목표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목표는 아직 제가 초보라도 잘 모릅니다. 아, 초보라서요? 예. 예. 그럼 처음에 이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왜 이 기업을 매수를 하셨는지 그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는 사람이 좋다고 해서 추천을 해서 하게 됐습니다. 아, 아는 사람의 추천을 듣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KSCB에 대해서 초보시라고 하니까 우리 최병곤 전문위원께서 특별히 좀 쉽게 초보자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요. 과연 지금 예. 수익이 나는 종목 좀 더 홀딩을 해도 될런지 잘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이 KSCB는 원래 회사 내용 자체는 화학주로 분류가 됩니다. 하지만은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주가의 상승이나 움직임의 포인트에는 젠백스라는 종목이 직접적으로 관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구조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자면은 젠백스는 카엘 젠백스라는 그 줄기세포 관련 회사를 자회사로 거느리고 있으면서 바이오 관련 기업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상태고 현재 실적은 별로 없지만은 주가에 앞으로 그 무궁무진한 가치를 보고 주가가 많이 올라 있는 상태고요. 또 카엘 젠백스의 자회사인 한국줄기세포뱅크라는 회사의 전환사채를 이 KSCB가 인수를 했습니다. 30억 원에. 그리고 또 젠백스는 KSCB의 지분을 또 15%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복잡한 관계입니다만 쉽게 말하자면은 젠백스가 주가가 오를 때쯤 되면은 이 종목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젠백스가 과연 언제 움직임이 나올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지금 현재 젠백스는 주가가 거의 6개월 이상 쉬고 있는 구간입니다. 하지만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도 주가가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35,000원권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고 또 KSCB 같은 경우에도 역시 1,500원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결과를 한번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여유를 갖고 좀 지켜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보유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이제 계속해서 강세를 띠고 바이오 관련주에 대한 부각이 한번 크게 된다라면은 이 종목도 다시 한번 오름세를 탈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투자자께서 어디를 돌파하는지를 잘 보셔야 되냐면은 13,000원권입니다. 13,000원권의 돌파가 나온다면은 이 종목은 한 차례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켜가 보시는 게 좋은데 그렇지 않고 반대로 주가가 10,000원을 깨버리면은 그동안 많이 올랐습니다. 2년 동안 이 종목이 거의 원래는 1,000몇백 원대에 있던 종목이었는데요. 1,000원대 정도에 있던 종목인데 그게 지금 10배나 올라 있는 상태거든요. 2년도 아니죠. 한 1년 정도 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이 부담감이 되어버리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00원을 만약에 깨면은 반드시 위험 관리를 해주시는 쪽으로 그렇게 좀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동안 뭐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움직였다라는 점도 반드시 참고해야 될 점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네페스를 보겠습니다. 17,000원에 15% 네페스입니다. 네, 네페스는 그 디스플레이용 그 전자재료를 생산하는 그 IT 부품 소재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서 그 IT 업황뿐만 아니라 또 LCD에 대한 이런 업황 호조세도 분명히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에 대한 그 모바일에 대한 이런 부분 성장에 대한 이런 기대감에 또 주가도 최근 이제 차트를 보면서 같이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주가의 움직임을 같이 보더라도 마찬가지지만 계속해서 몇 군데의
14,500원 구간대에서 계속적으로 주가가 계속 바운딩이 되면서 주가의 상승을 좀 도모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이제 고점으로 올라가려다가 계속해서 얻어맞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이전에 보여주었던 이런 매물 저항대를 계속해서 저항을 받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구간대는 그 바로 한 번에 돌파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서서히 좀 잡아나고 매물 소화를 하고 나서 반등을 하는 쪽이 더 저는 좋다라고 좀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손절가는 저는 한 16,000원 정도로 좀 짧게 잡아드리겠는데요. 그만큼 지금 주가는 어느 정도 레벨업이 좀 되어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 현재 구간대에서 조금 밀린다면은 다소 더 이제 추가 상승을 하는 것보다는 시간적, 기간적 횡보를 할 수 있는 이런 자리인 만큼 좀 짧게 좀 대응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저항 구간인 18,000원 구간대를 일단 돌파를 한다면은 앞서 이제 그 또 기간 또 시간적 여유는 좀 필요하겠지만 한 19,000원 이상까지는 좀 충분히 주가가 반등해 줄 수 있는 위치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바른손 보겠습니다. 이건 매수해도 될런지 하고 여쭤보셨는데, 만약에 매수해도 된다면 그 매수가까지도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바른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시다시피 문재인 테마로 분류가 되면서 주가가 급등세를 타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조금 황당하기 그지없은 상황입니다. 저 입장은 그래요. 사실은 테마를 하시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그게 감당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시세가 나는 쪽이라면은 뭐 내용이 어쨌든 간에 수익이 나면은 그게 최고인 거거든요. 하지만 지금 현재 바른손이 위치하고 있는 자리는 가급적이면 투자를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주가는 거의 한 지금 현재로선 10배 이상 올랐고, 그 다음에 고점에서 10,000원대 초반권에서 못 넘고 자꾸만 빠지고 있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한번 크게 밀어낼 겁니다. 어차피 내용이 사라져 버리고 나면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추세가 지금 한참 타는 상황이라면 뭐 테마가 뭐 어쨌든 간에 하겠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내리막을 타고 있고 이제 주가가 좀 정리 타이밍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굳이 뭐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차라리 많이 빠지면 타이밍을 한번 잡으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직까지는 좀 무리수가 있겠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단타 수익을 낼 수 있더라도 안 하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전화 연결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네. 자, 궁금하신 종목은요? 크루셜텍이요. 크루셜텍, 가격과 비중은요? 가격은 17,900원이고요. 네. 비중은 20%요. 예. 자, 궁금하신 점을 좀 질문해 주시면은 저희 양순모 전문가께서 그에 맞는 답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걸까요? 가격 지금 이게 물타기 해가지고 21,000원에서 물타기에서 17,900원으로 단가를 내린 거거든요. 네. 근데 계속 안 올라서요. 네. 다시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15,000원대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거든요. 네. 더 떨어지지는 않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사서 빠져나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기다려야 되는 건지 네. 그게 궁금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그 점에 대해서 저희 양순모 전문가께서 크루셜텍 지금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한 답을 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은 크루셜텍은 제가 이제 단기적인 관점과 또 중기적인 관점에서 좀 보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크루셜텍은 휴대기기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입력 장치를 전문으로 또 개발하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삼성전자가 홀로 계속 연일 그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강한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여기서 가장 그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었던 게 바로 스마트폰에 대한 이런 판매 실적, 그리고 이런 영업적인 이익 부분들이 뒤따라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뿐만 아니라 또 스마트폰에 들어가고 있는 이런 IT 부품주들도 삼성 따라 좀 움직여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또 이에 따른 또 수혜를 좀 많이 받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앞으로도 그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시장에서 성장을 하고 주도주에 대한 역할을 계속해 준다면 물론 여기에 이제 또 수혜되는 이제 모바일에 대한 이제 부품주들 또 같이 한번 움직일 것으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그 회사의 앞으로의 전망을 본다면은 일단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좀 시간적인 부분들은 좀 필요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현금적인 여유가 좀 만약에 더 있으시다면은 14,500원 구간대에 왔을 때는
한 번 더 사셔도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충분히 17,900원이 매수 단가라면은 그냥 현재 보유만 하고 있으셔도 17,900원까지는 충분히 반등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만약에 지금 단기적으로 자금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은 오히려 저는 14,500원 구간대를 줬을 때는 한번 추가 매수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그러면서 다시 17,900원 이 구간대에서 좀 청산하는 것도 의견을 드리겠는데요. 저는 이제 이 종목은 일단은 최소한 매수가 이상에서는 팔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매수가 대비로 그렇게 좀 높은 가격은 아닌데요.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 18,800원을 좀 잡아드리겠고, 일단은 제가 현재 추가 매수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관점이시라면은 오히려 손절가는 좀 14,500원으로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시고 또 여유 있게 또 보실 수 있다라면은 14,500원 추가 매수를 하시고, 만약에 그런 여유가 없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14,500원에서 그냥 손절하시는 쪽으로 좀 의견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동부 라이텍을 여쭤봐 오셨는데요. 3,100원의 비중은 40%시군요. 자, 동부 라이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241선 위치 라인을 쉽게는 못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답답한 구간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조금 큰 변화가 발생을 했죠. 주가가 좀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서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런 모습이 상당히 좀 긍정적입니다. 그동안 한 2달 가까이 주가가 옆으로 기어가면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만은 오늘 일단은 움직임이 좀 나왔고, 이 움직임을 발판 삼아 주가가 좀 움직일 수 있도록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이렇게 올랐다가 막판에 가서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내일 다시 플러스 출발을 해준다면은 추가적으로 연속 상승이 한번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상승 출발의 그 신호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내일 주가의 진행을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승세를 타게 된다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주가가 약 한 4,000원 정도까지 3,800원 정도 되겠네요. 3,800원 정도까지는 반등 포인트를 좀 더 잡아줄 수도 있는 만큼 한번 올라가게 되면 거기까지 목표가를 정하시고 한번 가져가 보시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종목 상담들도 해오고 계시는데 또 우리 3325번님께서 이런 또 글을 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000만 원 정도 금액으로 주식을 하고 싶은데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문자를 주셨거든요. 이게 좀 글자가 중간에 잘렸네. 단기로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건지 이게 좀 뒤는 안 보여서 기간에 대해서는 제대로 읽을 수가 없고요. 자, 두 분 전문가 나와 계시니까 지금 시장 상황에서 아마 눈여겨보시는 종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 종목 콕 집어서 주셔도 좋고, 아니면은 이런 종목들이 좋다라고 간단히 듣고 넘어가는 것도 아마 다른 모든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들 좀 해볼 만할까요? 이분 같은 경우에. 만약에 처음으로 이제 초보 트레이더시라면 이렇게 갑자기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거나 혹은 이렇게 급락하거나 이렇게 변동성이 큰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시장 상황에 좀 구애받지 않는 종목들, 그러니까 시장이 급등했을 때 같이 따라가는 종목이나 혹은 시장에 떨어졌을 때 같이 급락하는 종목들, 갑자기 주가가 빠지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좀 피해서 한번 접근해 보시는 쪽으로 저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CJ ENM이라는 종목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엔터테인먼트 쪽에서는 국내 1위 엔터테인먼트 업체이긴 한데, 최근 들어서 주가가 위로 올라가거나 혹은 떨어지더라도 주가의 움직임은 좀 변함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주식 중에도 하나입니다.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도 지금 현재의 주가의 위치는 저평가되어져 있고,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매수가를 나중에 또 이런 가격을 또 줄 수 있을까라는 이런 의문이 좀 났는데요. 만약에 CJ ENM에 대한 단기적 그리고 중기적인 관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일단은 매수 가능한 자리는 지금 현재 주가 32,400원 구간대에서도 일단은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고, 단기 목표가는 제가 봤을 때는 36,000원 이상까지는 주가가 충분히 반등을 해줄 것 같다라는 이런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순모 전문가께서는 CJ ENM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우리 또 최병권 전문위원께서 어떤 종목 말씀해 주실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이시라면은 아마 기관들의 순환매를 예상하고 접근을 한번 해볼 것 같습니다. 사실은 8월 달에 시장이 큰 폭락을 했을 때 그때도 주가가 상승세를 탔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게임 업종이나 엔터테인먼트 업종이 지속적인 상승을 했었고요. 그중에 대표적인 종목들은 SM이라든지 컴투스 같은 아니면 게임빌 같은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성장성이 좋았고 또 수익이 증가를 하는 기업이었었죠.
그렇지만 주가는 오를 때가 있으면 내릴 때도 있는 법이고 그러면서 순환매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11월, 12월 달에는 테마주가 정시 테마주가 또 급등세를 탔었고 또 12월부터 1월 사이에는 대형 종목들이 바닥을 치고 돌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살아나기 시작했죠. 그렇지만 그 종목들은 다 순환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SM이라든지 또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그런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이 다시 기관의 매수나 아니면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고요. 게임빌 같은 종목들도 오름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지금 다시 한번 순환매를 예상할 수 있는 종목이 삼성전자의 상승의 주 원동력이 되고 있는 스마트폰 관련 종목이나 IT 부품 쪽을 노릴 수 있습니다. 그쪽에는 예전에 진행이 좋았던 멜파스나 실리콘웍스라든지 또 슈프리마 같은 종목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원익 IPS 같은 IT 부품 쪽도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시장에서 기관들이 매도를 많이 하고 있지만은 시장이 다시 한번 계속 살아나는 구조로 가면은 시장에 부동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기관의 매수가 다시 한번 유입이 될 수 있고 그러면은 결국은 기존에 땡겼던 종목들을 다시 땡기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그러한 기술주 쪽, IT 부품주 쪽을 적극적으로 노림수를 좀 가져보시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또 최병훈 전문위원께서도 한 종목보다는 어떤 한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기업들이 좀 획기적으로 턴어라운드를 하던가 기업 실적이라든가 재무구조 등이 그동안 굉장히 좀 안 좋았었는데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좀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아니면 앞으로 매출 같은 게 좀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상존해 있는 곳들 그런 것들 저는 뭐 코론 글로벌이라든가 아니면은 삼성 에버랜드 지분을 인수하면서 매출 확대가 예상이 되는 KCC 뭐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궁금하신 네. 종목이 어떤 걸까요? 두산중공업입니다. 두산중공업, 예, 가격과 네네. 비중은요? 비중은요, 70%. 네, 70%. 가격, 많다. 네, 네. 79,800원이요. 79,800원. 예, 네. 자 궁금하신 점은요? 매수가를요. 네. 이게 매도를 언제 해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네, 지금 이게 89,000원부터 물타기해서 79,800원이 됐거든요. 네, 8만 원 정도의 매도를 하려고 했는데 요번에 또 실패를 했습니다. 끝까지 아하. 오지를 않아서요. 예, 그래서 언제쯤 매도를 해야 될지 음, 궁금합니다. 예. 뭐 알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자 79,800원에 70%, 뭐 이 정도 가격까지는 한번 기대볼 만하기도 쉽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최병건 위원께서 네. 자 우리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답을 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보시기 네,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시장에 어떤 그 이슈하고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가장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그 삼성전자의 IT 부각 가능성하고 그 다음에 고유가 때문입니다. 고유가가 지금 계속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부분이죠. 그러면은 왜 이 종목이 고유가하고 연관이 있냐 하면은 지금 현재 고유가 때문에 득을 볼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대체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많이 꼽히거든요. 근데 그 대체에너지에는 태양광 관련주도 있을 것이고 또 풍력 관련주도 있을 것이고요. 또 그 다음에 절전형 조명을 생산하는 LED 조명 관련주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원전 관련주도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는 한전 기술이 진행이 가장 좋은데요. 하지만 전통적으로 원전 수주라든지 이런 데서 빠질 수 없는 기업이 역시 두산중공업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급락을 좀 해버렸는데 이것이 이제 그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더해지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거든요. 하지만은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조정을 거치고 진행이 잘 나온다라면 추가 상승을 쉽게 해줄 수 있는 요소도 충분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적 여유만 좀 가지신다면은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결국 매도가만을 순수하게 물으신다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79,000원에서 8만 원 사이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은 추가 매수 타이밍을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낮추었을 때 그때 잡으셨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저점을 찍을 때 잡으셨으면 괜찮았을 것 같아요. 뭐 지금 비중이 높으시니까 제가 추가 매수를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보유를 좀 더 하시고 목표가를 좀 높여 가시면서 대응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길게 보신다면 굳이 매도가를 노리신다면은 79,000원 정도, 그 다음에 현재로서는 8만 원 사이도 한번 노려볼 수 있다는 거 같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화전기를 보겠습니다. 이화전기 매수해도 될까요? 그렇다면 매수가는 얼마 정도 잡을까요? 하셨습니다. 네, 사실 그 이화전기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그 좀 테마가 좀 많이 부는 바람에 좀 많이 그 상승을 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테마 바람이 분다고 해서 뭐 기업의 실적이 좋지 않은 것은 아니냐. 라는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요. 우선 이화전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주가가 지금 현재 고평가되어 있지도 않고 또 저평가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이전에 차트를 그렸던 형태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 이전 그 2010년 8월 달부터 이렇게 만들었던 이런 쌍봉 자리와요. 또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보여주었던 뭐 쌍봉 자리. 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계속 쌍봉이라는 것은 주가가 이제는 어느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빠질 수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좀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근데 이전에 보여주었던 거래량과 또 지금 현재 보여주는 거래량을 본다면요. 지금 요게 이전 때에 걸려있던 이런 매물 구간을 어느 정도 지금 소화를 시켜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하락에 대한 추세였다면 이제는 다시 한번 상승을 도모할 수 있는 요런 이제 그 추세로 이제 이어진다는 것인데, 다만 좀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이렇게 테마적인 분위기로 간다면은 주가가 단기간 내에 갑작스럽게 반등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게 만약에 그 또 테마가 바람이 또 꺼진다면 또 수급도 좀 많이 또 저조해질 것이고, 또 상승에 대한 이런 탄력도 좀 많이 모자라게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뭐 매수에 대한 구간을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한 670원 이하에서는 저는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드리겠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추세를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견고하게 이제 다진 이후에 주가를 다시 한번 레벨업을 시키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무리하게 쫓아가지기보다는 좀 적정히 자리가 눌림 자리를 줬을 때 그때 짧게 손절가를 잡고 한번 접근하시는 쪽으로 좀 의견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쌍방울입니다. 쌍방울 1,450원에 60%요. 자, 쌍방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의 움직임이 많이 나왔던 것은 결국 정치 테마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시면 될 것 같고, 뭐 정책 관련이라든지 정치 테마 쪽에 아무래도 연관이 있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그 흐름이 어떤 식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갈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이제 그동안 많이 상승을 했던 정치 테마라든지 또 정치인 관련주들이 조금씩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주가 크게 상승시켰던 그 문재인 관련 테마들도 최근 들어서는 고점을 찍는 조짐이 있고요. 아직까지는 세종시 관련 테마가 주가의 상승을 이끌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역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고점을 한번 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분위기를 타버리거나 아니면 금감원에서 뭔가 그 발표를 해버리게 되면은 그동안 옆으로 오랫동안 횡보하다가 무너지는 그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너도나도 던지게 되기 때문에 하락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는 실적 개선을 바탕으로 해서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뒤에 가서는 정치 테마로 좀 부각이 됐었던 상태죠. 그래서 일정 부분의 가격이 깨지면은 반드시 위험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대략적으로 1,300원대 중반 정도거든요. 1,300원대 맥시멈을 본다고 하더라도 1,300원 정도인데, 여기를 거래량을 실으면서 깨고 내려가면은 그동안 주가가 안 올랐고 옆으로 기었던 부분 때문에 약세를 타면서 흘러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지금 보유는 가능하시지만은 만약에 깨고 내려가면 반드시 위험 관리를 하시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시그네틱스 보겠습니다. 이거 5,000원까지 갈 수 있을까요? 하면서 목표가가 일단 궁금하시고 아직 사시진 않으셨나 봅니다. 매수가를 함께 잡아달라고요. 그러니까 매수해서 사면은 한 5,000원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네, 우선은 뭐 시그네틱스에 대해서 일단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시그네틱스는 그 국내 그 삼성전자와 또 하이닉스를 또 주요 거래처로 거래를 하고 있는 그래도 이제 좀 우량한 좀 회사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보통 우리가 자동차의 뭐 심장이다 하면은 뭐 엔진이고, 또 핸드폰에 대한 뭐 심장이라고 말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시스템 반도체 쪽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반도체를 시그네틱스는 그 시스템 반도체를 그 또 개발하고 또 그 제조하는 그 업체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은 모바일 쪽과 일단 좀 관련돼 있고 또 반도체에 대한 이런 부분적인 반등이 또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의 움직임이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삼성전자는 가는데 왜 우리 그 수혜주들은 왜 못 가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주가가 이전부터 뭐 가파른 상승을 계속해서 이제 보여주었었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기간적인 조정을 받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흐름이라고 일단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일단 조정이라고 한다면은 가격 조정과 뭐 기간 조정이 있는데, 가격 조정을 받는다면은 그 어느 세력이 특정 주체에게 물량을 크게 대량의 거래로 가격을 조정을 주면서 손바뀜이 일어나는데, 지금은 이런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좀 조율을 하고 있는 이런 시점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신규 매수를 좀 고려를 하신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3,900원 이하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자리는 사실상 3,850원짜리인데 이 가격까지는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3,900원 이하의 가격에서는 한번 사보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단기 목표가 5,000원 좀 잡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인 시장의 그 수위를 좀 고려를 해가지고 한 4,500원 수준까지 일단은 단기적으로 반등에 대한 목표가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STX 엔진입니다. 18,200원에 20%입니다. 자, STX 엔진 같은 경우에도 항상 제가 방송을 하면서 많이 강조드리는 거지만은 주식은 오를 때가 있으면 내릴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흐름을 갖고 있는 종목도 항상 조정을 받게 돼 있고요. 조정을 받을 때 사시면은 굉장히 수익 내기가 수월해지는데, 우리 초보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좀 그 아직까지 전문적인 그걸 안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때 일단은 막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가니까 그때 좀 마음이 급해져서 잡다가 고가에 물리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순간적으로는 좀 더 오르지만은 그 다음에는 잘 안 오르는 결과가 많이 나오죠. 지금 STX 엔진 같은 경우에도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14,000원대 추천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바닥을 탈출하는 형태니까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씀 드렸지만은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또 좀 쉬어가는 구간이다 이런 말씀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타이밍들을 보면은 투자의 관점이 조금 타이밍이 안 맞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지금 종목 자체는 진행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흐름 자체는 큰 문제는 안 되고요. 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18,000원도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대로 보유를 하시길 권해드리겠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조정을 좀 더 받을 때나 아니면 좀 많이 밀렸을 때 사셨으면 수월하게 수익을 좀 내실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진행 자체는 앞으로 또 STX 그룹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대로 보유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또 계속해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아마 이분이 끝분이 될 것 같은데요. 문자 상담은 계속 해드릴 거고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화 감사드리고요. 궁금하신 종목, 예. 예, 네오이주인데요. 네오이즈입니까? 예. 네오이즈 게임즈입니까? 게임주입니다. 게임주,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이 요것을 제가 한 7월 달까지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요. 7월 달까지. 예, 예. 네,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비중은 25%고 예. 추가 매수를 좀 더 해도 될 것이면 안 그러면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 것인지 네, 좀 뭐 그까지 가지고 가도 괜찮을 것인지 그거 좀 알고 싶어서 하는데. 예. 매수가를 좀 알 수 있을까요? 41,000원에 였습니다. 41,000원에 사셨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주신 그 질문에 대해서 양순모 전문가께서 네오이즈 게임즈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저도 좀 상당히 관심이 갑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우선은 네오이즈 게임즈를 뭐 7월 달까지 좀 보유를 하신다고 하셨었는데 뭐 어떤 마땅한 좀 이유가 있는 건지 제가 여튼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거에 맞춰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매수가는 좀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을 이제 바닥을 찍고 다시 이제 또 영업적인 부분들도 이제 뭐 흑자 전환이 됐고 또 전체적인 이제 분위기 자체가도 많이 이제 그 호전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네오이즈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국내 1위 온라인 게임에 대한 이런 퍼블리싱에 대한 이런 관련 업체입니다.
그래서 또 이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뭐 해외 시장, 뭐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시장에서도 또 점유율도 또 게임이 지금 최근에 뭐 출시한 뭐 1위도 뭐 지금 점유를 했다라는 저도 소식을 좀 들었었는데요. 또 다만 또 요즘에 이제 준비 중인 이런 신작 게임들이 또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국외 쪽으로도 일단은 활발하게 또 진출을 또 시도하고 있다는 모습에는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도 저는 괜찮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비중을 좀 늘려야 된다. 그리고 주가가 그 전에 반등이 나와버리면 내가 추가 매수를 못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실 텐데 제가 볼 때는 비중은 한 15% 정도 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단기적으로 지금 뭐 하루 이틀 뭐 일주일 정도만 이렇게 보유하시는 게 아니고 한 7월 달까지 이렇게 좀 몇 개월 이상 보시는 거라면은 지금 현재 뭐 몇백 원에 대한 이런 차이를 좀 보시기보다는 그냥 주가가 그냥 어느 정도 움직이거나 아니면 좀 눌림이 왔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제가 볼 때는 한 42,300원 그냥 오늘 종가 기준 이하의 가격을 줬을 때 그냥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해도 된다는 저는 좀 의견을 좀 잡아드리겠고 제가 볼 때는 이 41,000원에 대한 가격도 쉽게는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추가 매수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저는 손절가를 좀 짧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는 손절가는 41,500원 선으로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 일단은 앞으로도 이제 그 성장성을 계속 보여준다면은 꾸준하게 이제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제가 목표가는 47,500원 정도 수준까지는 반등이 일단은 적정 구간까지는 좀 말씀을 드리겠고 또 중기적으로 또 다음 뭐 내년 한 7월 달까지 보신다면은 제가 볼 때는 주가에 대한 이런 최근에 보여주었던 작년에 대한 이런 주가에 대한 레벨까지 또 회복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는 한 58,000원 선까지는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이런 의견을 좀 같이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은 대한항공을 보겠습니다. 오늘 꼭 해달라고 하셨는데요. 59,000원에 30% 대한항공입니다. 자, 대한항공에 59,000원이시면은 저는 요번에 주식이 올라갈 때 사신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 주가의 고점을 보니까 58,900원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면 59,000원이 맞으시다면은 이거는 예전에 작년에 이미 주가가 내려올 때 그때 사셨는데 그동안 오랫동안 보유를 하시면서 손실을 보고 계시다가 요번에 이제 좀 그 보합권까지 올라고 하니까 또 다시 유가가 발목을 잡는 그런 형국입니다.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단기적으로는 반등 시 매도하는 편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유가는 지금 당장 단숨에 해소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반등은 나오는데 그 이상의 상승을 바로 하기는 좀 어려울 듯합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메리트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바닥을 탈출한 상태고 또 유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항공 운임이나 운송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그때는 또 다시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은 좀 더 보유를 하신다면 또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 이 판단은 본인이 결국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것을 감안한다면은 손실이 좀 얼마 안 될 때 그냥 정리해버리고 다른 걸 하시든지 아니면은 이왕 기다렸던 거 또 앞으로 몇 달 더 못 기다리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그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좀 하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자 다음은 영어로 JCE입니다. JCE 35,800원에 20%입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JC를 좀 보유하시기보다는 좀 다른 업종으로 좀 교체를 하시는 것이 어떠한가라는 좀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뭐 네오이즈 게임즈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 모바일에 대한 같은 이제 그 업종이긴 한데요. 제가 볼 때는 요 현재의 주가 위치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매수가의 구간도 충분히 매수가 이상 대비로도 충분히 한 3%에서 5% 이상의 수익은 충분히 나오고 좀 빠져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제가 왜 계속해서 매도에 다른 업종으로 혹은 다른 종목으로 교체에 대한 의견을 드렸냐면은 일단 주가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일단은 이전부터 계속해서 고점을 넘어가지 못하고 계속 횡보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만약에 주가가 빠지더라도 다시 한번 바운딩이 나오고 또 빠지더라도 바운딩이 나오더라도 지금 현재의 주가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거래량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우선 주가라는 것은 어느 정도 그 뭐 차트에 대한 뭐 상승에 대한 뭐 수급으로 이렇게 간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J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급이 왔다 갔다 그리고 그 매물을 소화를 시키는 그런 구간대가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손절가는 34,700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34,7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제가 볼 때는 좀 보유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고, 그리고 만약에 종목 교체에 대한 제가 의견을 드렸기 때문에 요 구간 이 종목은 한 39,000원 까지는 반등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가 대비로 제가 봤을 때는 한 5%, 한 5% 이상의 아마 수익권이 좀 나오실 것 같은데, 여기 이제 한 39,000원 한 요 정도 선에서는 한번 비중을 좀 줄여주시고, 제가 볼 때는 다른 업종으로 좀 이렇게 교체하시는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 뭐 종목 어떤 걸로 그럼 교체합니까라고 이제 말씀하실 텐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CJ ENM 앞으로에 대한 CJ ENM도 마찬가지지만 게임 분야에서도 또 사업 운영을 같이 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한데요. CJ ENM 같은 경우는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뭐 방송, 또 뭐 영화, 뭐 또 공연,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미디어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같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좀 사업에 대한 이런 영업 다각화가 되어 있는 이런 업종을 한번 보시는 게 더 어떠한가라는 이런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한일 이화를 보겠습니다. 1,770원에 10% 비중이시네요. 자, 한일 이화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는 주가가 조금씩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자동차 관련주들의 본주가 아직까지는 큰 이슈를 만들어내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상승세를 탔다가 또 막판에 가서는 좀 밀려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역시 뭐 한미 FTA라는 부분 자체가 이제 재료가 돼서 올라오긴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에너지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 더 보유를 하신다면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한 11,000원을 목표로 해서 추가 상승을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1,000원 가격대가 오면은 그때쯤이면은 이제 저항 라인에 부딪히니까 돌파 여부에 따라서 보유를 할 것인지 팔 것인지 결정을 짓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일단 좀 더 보유하시고 11,000원 돌파 여부에 따라서 매매를 결정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자, 다음 더존 비주온입니다. 11,800원에 60%입니다. 자, 우선은 그 더 좋은 비주는 일단 제가 좀 차트를 보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항상 이제 그 종목 상담이나 아니면은 이 종목 어떻습니까라고 이제 문의가 들어오면은 저는 바로 수급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확인해서 이 종목이 다시 이제 올라갈 수 있겠구나, 혹은 매물 소화가 됐겠구나, 그러면은 현재 주가가 좀 레벨업이 될 수 있겠구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고 있는데요. 자, 더존 비주온 같은 경우에는 11,800원. 제가 볼 때는 딱 제가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었던 그 가격 구간에 좀 매수가를 좀 보유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만 또 비중도 좀 60% 정도이시기 때문에 얘가 이제 조금씩 올라오는데 이거를 손절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좀 많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우선 더존 비주온은 지금 현저하게 뭐 재무 구조를 통해 가지고 또 영업 적자에 대한 기업에서 또 흑자로 또 전환이 되고 있는 모습이지만, 최근에 발표되었던 이런 영업적 이익이 그렇게 좋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히 뭐 재무 구조부터 시작해서 변경, 또 다른 이제 뭐 다각화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무슨 영업 악화에 대한 부분들은 있었지만요. 일단 주가의 상승 탄력이 붙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단기 목표가는 한 11,800원 매수가 구간대 왔을 때는 저는 요거는 좀 매도에 대한 쪽으로 의견을 좀 잡아드리겠고, 다만 지금 제가 왜 매도에 대한 의견을 잡아드렸냐면은 주가가 지금 현재 적정 주가 대비로 일단은 좀 고평가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한번 11,800원을 끊고 다시 한번 또 재진입에 대한 이런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보시는 쪽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끝으로 딱 한 종목 더 하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인데요. 14,200원에 사셨네요. 자, 우리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도 1월 달에 상승이 좀 강했습니다만은 2월 들면서 주가의 변동이 거의 없는 상태로 지금 옆으로 기고 있습니다. 종목은 이미 그 횡보 구간으로 좀 진입을 한 듯 싶고요. 현재로서는 주가가 유지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통 시장의 강세가 이어질 경우에 추가 상승을 더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현재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 또한 주가의 상승이 좀 더 나올 수도 있는 관계로 지금은 매수가도 그리 높으시진 않고 또 상황도 괜찮은 관계로 좀 더 보유를 하시면서 추가 상승을 노려보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종목 상담 우리투자증권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또 내일 또 다시 한번 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최병곤 전문위원 그리고 양순모 전문가 두 분께서 여러분께 좋은 답변 많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2월 20일 수요일 순서 센투자 플러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증시가 성에 찰 정도로 큰 폭은 아닙니다만 이미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는데 조정을 거치지 않고 조금이라도 계속 다져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반갑습니다. 내일도 이런 장 기대해보죠. 감사합니다.